안녕하세요. 노알람 이덕준 노무사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되면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직접 형사처벌하는 매우 엄중한 법률입니다. 다만 내년에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법인 또는 기관과 건설업의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공사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 외에 개인사업주나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공사의 경우에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시점을 판단하는 이 상시근로자 수의 의미와 한정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명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는데요. 여기는 일반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계약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근로자 등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상시근로자를 판단할 때는 회사에서 직접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만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는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컨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인력이 총 10명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3명이고 나머지 7명이 외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라면 해당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단 상시라는 말은 상태를 뜻하는 의미로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상태적으로 5명이 되는 경우에 상시근로자가 5명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산정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산정 사유 발생한 날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에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 가동일수와 연인원이 화면과 같을 때 연인원은 94명, 가동일수는 20일이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수는 4.23명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산정 결과가 5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5인 미만 가동일수가 전체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이 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5인 미만 가동일수가 전체 가동일수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이 됩니다. 즉 화면에 나온 사업장은 4.23명이면서 가동기간 중 5명 이상인 일수가 7일이기 때문에 22일에 2분의 1이 되지 않습니다. 즉 이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할 때 근로자에는 협력업체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말은 기본적으로 도급 용역, 위탁관계에 있는 회사의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회사에서 파견된 파견 근로자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파견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를 판단할 때 산입하고 있진 않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판단할 때 파견 근로자를 회사 근로자로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파견법에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 근로에 관해서는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본다라고 특별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용자의 책임을 가져와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할 때는 파견 근로자 또한 우리 회사의 근로자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공무원은 근로기준법보다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복무규정 등의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많은 부분이 적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이라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기관, 지방행정기관 등 기관의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할 때는 공무원도 포함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국내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이 되는 법령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산정 시 반드시 포함됩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으로 입국하였거나 체류 자격이 만료되어 불법 체류자를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 포함되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5인 미만일 때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종사자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다만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처벌은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부터 처벌이 적용이 됩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21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개인 사업주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24년 1월 27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24년 1월 27일 이전까지는 개인 사업주는 근로자 수가 100명이라 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데요. 만약 24년 1월 27일 이전의 개인 사업주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전환한 그 시점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됩니다.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비록 수급인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도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도급인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수급인은 소속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별도의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급인은 5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자신의 근로자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다만 도급인은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상의 도급인의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도급인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할 때 판단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